12월 24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제주도 금요경마, 제주 경마를 보니까는 와, 그냥 완전히 뭐 논바닥에서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눈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라도 쪽이나 제주도 쪽, 충청도 쪽 이 정도는 완전히 뭐 눈에 폭탄이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눈이 그렇게 많이 왔냐 그랬더니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계속 좀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눈길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토요경마는 조금 이제 약간 혼전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제가 이제 일요일 화요 방송까지 여러분들한테 출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일날 조교를 다 해보고 제가 봐서는 제 판단입니다. 이제 기수로서 문세영 기수를 지금까지 판단해본 결과 조교 때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조교를 이제 동영상으로 봤는데도 역시 문세영 기수가 조교했던 마필들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안 타고 있고 체프인드를 탈 줄 알고 저는 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체프인드의 컨디션도 그렇게 막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그냥 기승전결을 털어버리려고 안 타는 모습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일요일까지 했던 마필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기마로 끌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토요경마도 의외로 혼전도가 오래 많은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전반부 경주는 1경주, 2경주, 3경주까지는 좀 더 주로를 파악하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본 마필들의 접전 경주 편성입니다. 마필들의 능력이 별 차이가 없고 얼마만큼 선두권에 치고 나가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안쪽 1번 점순이고가 되겠습니다. 직전경주 후미권에 밀려나는 모습이었고 중속에서 안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1000m 경주에서 안쪽으로 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마필이었고 11월 27일에 이때만 해도 안쪽 주로가 좀 더 가벼웠던 주로의 편성이었습니다. 자, 임다빈 기수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맨바닥권에서 추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마필 이번에는 3선, 4선까지 붙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빠른 마필도 없고 지난번에 라스트 끝걸음이 12초 4예요. 이런 마필들은 분명히 그 다음 경주는 더 빨리 붙습니다. 1번마 정순이고 중속에서 밀림 없이 전개했다. 지난번에 스포조교를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스포조교 4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두 번째 출전인데 1200m 거리지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번마 점순이고를 일단 안정적인 축막감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고요. 자, 후차권에 2번마 유쾌한 사랑, 3번마 인디언의 별, 여기 6번마 일동박수까지 의외로 팔리는 마필들입니다. 12번마 대왕삭수도 의외로 많이 팔립니다. 자, 근데 일단 2번마 유쾌한 사람 같은 경우는 김효종 기수가 타기에 조금 버겁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이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막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 이제 중속에서 약간 모래를 맞았을 때 강하게 밀어줘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모래를 맞아버리니까 그걸 못하더라고. 만약에 1번이 뭐 선행을 가지 못하고 3번과 8번이 외곽에서 이제 선행을 갔을 때 2번마 유쾌한 사랑이 모래를 맞았을 때 여기 반응하는 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라스트에 한 30m 지점? 여기서 마지막에 따였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수 부분에서. 3번마 인디언의 별,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모래를 약간 피하지 못했고 그리고 라스트에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이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전 경주보다 조금 더 일단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건 이제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난주 조교를 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혁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이혁 기수는 스타트 능력이 있는 기수잖아요. 강하게 밀어서 앞선에서 일단 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행으로도 가능하고요. 일단은 저는 1번을 그냥 안정적인 축막감이지만은 뭐 2번, 3번보다는 7번마 월드 패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휴양마하고 지금 이 마필이 주행 검사를 했습니다. 휴양마더라고요.
근데 이 님의 향기, 옥스퍼드 이런 휴양마드라고 했는데 주행검사 때는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직진성을 보여줬을 때 올라오는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고요. 국내산 1등급이 대한질주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대한질주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고도 대등했던 마필이잖아요. 그 마필이 전형제 마필이에요. 그리고 1200m가 좀 더 낫다고 판단돼요. 1000m 경주보다는 1200m가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박태종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 정말 열심히 박태종 기수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교의 모습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주행 밸런스가 원래 그래요. 근데 이렇게 쭉 한번 놔주면은 또 괜찮아요.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탄력을 붙으면 괜찮더라고요. 약간 말이 이게 아직 이제 데뷔전에 치를 아주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갈 때는 괜찮아. 근데 스포의 탄력으로 뭐 50km 이상 딱 붙었을 때는 상당한 걸음걸이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200m이기 때문에 더 낫고요. 발조 연습도 이제 목요일까지는 발조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습 보면 펜스에 대놓고 탈 때는 아래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채찍을 때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리 상태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데뷔전부터 주목해야 될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그렇게 능력마 자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편성 자체가 너무나 잘 만났고 데뷔전부터 바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요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번, 7번 쪽에 포커스를 두겠고요.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이 3번만 인디언벌과 8번만 골드 스나이퍼가 되겠습니다. 둘 다 역시 조교를 일단 잘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골든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국내선 6등급 말들하고 국내선 5등급 말들하고 병합 조교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국내선 5등급 스마트 파워, 국내선 6등급 댄시 챔프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했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8번도 외곽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라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밀었는데 약간 중속에서 모래바퀴 쳐졌거든요. 근데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자, 일단 1경주는 1번, 7번 쪽에 1번, 7번 쪽에 한 방을 때리시고 3번과 8번을 후공받고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레이스가 이번 레이스도 인기마의 접전 경주는 맞습니다. 인기마의 접전 경주는 왔는데 딱 떨어지는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자, 4번마 대박삭스. 지난번에 이 11월 27일 날의 주로를 보면은 안쪽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던 주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나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 역시 주로 자체가 워낙에 가벼웠던 주로예요. 근데 그 주로에서 하만식 기수가 1번 게이트였는데 약간 이 마필이 약간 내치고 약간 기대는 단점 때문에인지 4코너에서 외곽으로 뺐습니다. 그냥 1번 게이트 자리 선정하고 안쪽이 가볍기 때문에 그냥 안쪽에서 펜스 전개를 하면 되는데 그 펜스 전개를 하지 않고 외곽으로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추구했던 일경주에 출전한 점순이고 썸승거죠. 상대들이 강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런 마필들이 추입을 버렸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기성을 하는데 안토니오 기수는 선행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타는 기수잖아요. 충분히 선행으로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이 마필도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혁금까지 신청하면서 장구의 변화까지 줬습니다. 단독 선행 찬스이기 때문에 4번마 대박삭스는 저는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후차권이 상당히 난타전입니다. 5번 슈퍼피니스도 팔리고 10번마 아르고 무적, 외곽에 12번 레몬블레이드, 여기 9번마 금빛 천하까지 팔리는데 자, 일단은 저는 외곽에 12번 레몬블레이드를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모래를 맞아보고 차츰 좋아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4번을 빼놓고는 스타트 능력이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에요. 그만큼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경주이고
장초일 기수가 지난주까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강한 거예요. 장초일 기수가 이제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도 없고 탈 기수들이 없다 보니까 장초일 기수가 이번 주에 타는 거예요. 자, 일단 4번, 12번에 막공을 보호해야 되겠고요. 선두권에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10번 아르고 모적도 외곽에서 이제 무빙식으로 뜰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선이 외곽 붙으면서 당찬대보, 한양 왕자 이런 마필들하고 적응했던 마필이잖아요.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 좋았다고 판단되고,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9번마 금빛 천하가 되겠습니다.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데뷔전에서 임다빈 기수가 타보고 직전 경주 아예 이제 맨바닥에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주행검사 때의 14초 타임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14초 타임을 가지고 있는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14초 2, 15초 2예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보다 스타트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일단 좀 더 보강하고 있고, 목요일날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9번마 금빛 천하가 되겠습니다.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4번, 12번, 9번, 10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6등급 경주 중에서 최근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오총령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 두 번 다 따라가는 전기를 해봤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약간 내측으로 기대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10월 30일 날 13초 6의 스타트 타임을 보여줬어요. 그때의 정도의 스타트 타임만 보면 돼요. 지난번에 용건이가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을 못하고 또 워낙에 빠른 마필들하고 출전하다 보니까 전개 자체가 안 풀렸어요. 8번마 오청령은 일단 사이즈상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되고요. 여기 이제 두 마필을 저는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4번마 바람살인데요. 거리 1700m를 지난번에 뛰어봤기 때문에 지구력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4주에 좀 공백에서 컨디션 점검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방충식 기수가 부진 기수잖아요. 방충식 기수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뭐 부를 수가 없는 기수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연말이나 또 이런 그 마지막 휴가철 이런 때에 또 한 번씩 들어오는 기수가 방충식 기수잖아요. 지난번에 타봤고 걸음걸이 확인했고 마지막에 추입도 가능한 4번마 바람살을 봐야 되겠고요. 5번마 아침 해머리도 지난번에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최선의 말몰이지만은 사정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이번 주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임다빈 기수는 워낙에 뭐 앞선에 붙는 마필들이 상당히 잘 타잖아요. 임다빈 기수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거리가 1200m도 적정 거리고요. 8번 놓고 5번, 4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의 12번마 미르 포인트가 일단 팔리는데 망사 눈가면을 빼고 눈가면을 일단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곽 게이트에 선두권에 붙어야 되는데 8번 옆에 바로 붙어야 되는 마필이 맞아요. 근데 이 마필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요. 지금 이번 경주가 1000m 경주가 아니라 1200m입니다. 코너가 두 개짜리 3코너하고 4코너를 돌아야 돼요. 그 부분에서 12번마 미르 포인트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리 바꿈 또 하지 못하면 힘으로 떼야 되는데 마지막에 라스트에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번마 미르 포인트는 마지막까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뛰어봤던 15번마 아침 메모리, 그러니까 좀 더 1200m에 뛰었던 5번마 아침 메모리 좀 더 낫다. 8번을 놓고 5번, 4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수홍의 현반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4번마 골든아너이면, 이 4번마 골든아너가 지금까지 뭐 강한 상대들과 약한 상대들과 싸우면서도 매번 그 걸음걸이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상대를 만나도 딱 이만큼
약한 상대를 만나도 이렇게 추입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추입 타이밍을 매번 못했어요. 근데 애가 인기 1위와 얘는 이제 뭐 빼지도 못하고 뭐 가져가지도 못한 마필이에요. 일단 그냥 최악 받치는 막군 정도만 보여드릴 마필이고요. 10번만 신의 반전이 되겠습니다. 송재철이가 기승을 합니다. 일단은 뭐 4번보다는 좀 더 나아요. 지난번에 뭐 우리가 뭐 맞춰 먹었던 마필인데 제가 지난번에 뭐 라운포스트의 신의 반전 한 방을 때려 드렸는데 그때의 이 신의 반전의 모습을 보면은 다리 바꾸는 하지 못합니다. 라스트에. 힘으로 저쪽으로 뛰어오는 마필인데 지난번 레이스 자체가 약간 늦다 보니까 제어를 하니까 민감해서 막 머리를 막 들었습니다. 송재철이가 지난번에 약간 엉덩방아를 찌는 듯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했어요. 근데 라스트에 정말 간신히 2착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에 때려서. 근데 보니까 다리 바꾸는 하지 못해. 지난번에도 안발경주 편성입니다. 요건 진짜 봐야 되는 마필인데 일단 10번에 일단 주력 막군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4번에 10번의 막군은 저는 공략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완전히 살아난 마필인데 지금까지 승급 전에 6등급 경주에서는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인데 5등급에 들어오면서 몰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못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모래를 딱 맞는데 끈떡도 안 하네. 딱 맞는데 말이 끌고 가. 근데 지난번에 조교는 완전히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완전히 베스트를 끌어 올리면서 편성을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추입 타임도 잡을 수 있고 충분하게 3코너에서 화면에 딱 찍힐 정도로 딱 그 포지션이 딱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5번 막 걸작들이면 선행을 갈 겁니다. 근데 얘는 중속이 빠른 말이 아닙니다. 중속이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덮쳐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마필들이. 지금까지 걸작들인도 보십시오. 매번 3착이에요. 강한 상대 만나나 약한 상대 만나나 조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복병말을 놓고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조금은 이제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약간 혼전도 그리고 인기마의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임팩트 있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 썸씽 로스트 요거 이제 안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말이 워낙에 잘생겼어요. 워낙에 잘생겼고 자기 걸음걸이를 워낙에 갖고 있는 마필이고 어머뇨 걸음걸이를 확실하게 변화가 왔구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번을 일단 인정합니다. 일단 인정하고 여기 이제 한 방을 때려야 되는 마필인데 저는 일단 8번마 희망 챔프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생각입니다. 희망 챔프가 최근 최용군 주교사 마방의 말들이 엄청나게 잘 뛰고 있습니다. 그냥 말들이 그냥 최용군 주교사 마방에 딱 손아귀에 들어가면 최용군 주교사 딱 손에 들어가면 말들이 의외로 잘 뛰는 것 같아. 최근 최용군 주교사 마방의 상금이 1억 8천 2억씩 버는 마방입니다. 거의 지금 따지면 랭킹 한 5위 안에 드는 마방이에요. 이 희망 챔프를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뒷다리 힘도 상당히 많지만 말이 끌고 가려는 힘을 보여줬다는 거죠. 말이 이렇게 펜스에 대놓고 타는 이유는 뭐냐면 직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펜스에 대놓고 탑니다. 근데 희망 챔프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난번의 모습이 한 8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많이 끌어올렸다는 거죠. 희망 챔프도 박성희가 확실하게 변화가 왔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필이잖아요. 일단 여기서 한 방을 때립니다. 1번, 8번 쪽에. 완전히 말이 지금까지는 많이 끌고 가려는 모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끌고 가. 지금 부담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약간 의외로 약간 덜 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찬스야. 말이 너무 좋아졌어. 훨씬 더 좋아졌어. 그럼 여기서 우린 노려야겠죠. 1번, 8번 쪽에 한 방을 때리겠고요. 5번 막 큐피드 비상도 중속에서 지난번에 끌려버렸던 마필입니다. 약간 힘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끌려버렸어요. 끌리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그냥 꾹 참고 있다가 한 발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도 1200m 적정거리고
3번마 글로벌 파워도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3마리 밖으로 돌았던 마필입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에 약간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약간 뭐 타임적인 1분 14초 때까지는 충분히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약간 운이 따라야 되는 마필입니다. 3번마 글로벌 파워는 고민이 필요하다. 자, 일단은 이번 오경주는 1번 8번 쪽에 주력 막곤을 한번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성희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4번 한강의 에이스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지난번에 뭐 농협회장배에서 박태준 기수가 스타트에서 약간 꾸벅하면서 낙마를 했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기도 마주하고 곽영용 조구사가 다시 한번 한강의 에이스를 적정거리에 박태준 기수를 태웁니다. 와, 이건 진짜 박태준 기수 다시 한번 태우는 것 자체도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기도 마주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이거를 나 같으면 마주했으면은 제가 봐서는 기술을 바꿨을 건데 다시 한번 태워주는 거 보니까 말에 그 착지했던 부분 박태종 기수가 실수가 아니라는 거를 나기도 마주가 일단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 마필이 한강 에이스 자체가 워낙에 스타트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도. 근데 지금 다시 한번 태우는 거 보니까 무조건 승부는 걸려 있어. 4번을 일단 인정할 생각입니다. 4번은 인정하는데 12번마 모낙스톰, 8번마 질주번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두 마필 자체가 무조건 선행원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야지 뛰는 마필이에요. 외곽이 12번마 모낙스톰도 지금까지 뭐 뛰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을 갔을 때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근데 선행을 가지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4번과 8번도 있죠. 의외로 좀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안쪽에 3번 아침들에도 약간의 빠른 마필들이 포지션이 돼 있어요. 여기는 저기 약간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일단 4번은 인정하겠지만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 한 마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의외로 안 팔려요. 그러니까 4번을 놓고 거의 뭐 4방, 5방 이렇게 마필들이 팔릴 건데 제가 본 마필이 의외로 안 팔립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여기가 딱이야. 딱 맞아 떨어지는 경주예요. 거기에다 한 방을 때리고 한 방을 받치는 조건으로 딱 두 방의 막건을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의 불안한 부분, 뭐 조교만 좋다고 경마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 뭐 조교보다도 전개적인 운이 다른 마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육경주는 4번을 축으로 후차권에서 인기마가 아닌 복병마를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등급 중에 상당히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안쪽에 2번마 스트롱참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했어야 되는 마필이죠. 브리더스 거 빼고 그 전에 11월 5일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 입상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체중이 불었어요. 두 번 다. 많이 플러스 4kg, 플러스 7kg, 플러스 5kg. 최근 세 번의 경주에 계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 몸이 무거우면은 경주마의 생명으로서는 입상하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뭐 일단은 다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겠지만은 약간 다리의 높은 부분도 있고 또 흐름 자체도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정도로의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10번마 금성환이도 김옥성 기수가 어떻게 타냐가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도 뭐 큐피드 코리아한테 따일 뻔했는 마필인데 전개는 너무나 잘 풀어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추이폰에서 안쪽에서 얼마만큼 잘 따라가느냐, 김옥성 기수를 믿고 공략하기는 좀 더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마필이 6번마 리얼팩입니다. 솔직히 6번마 리얼팩의 단점은 머리도 높고 약간 모래에 대한 모래도 약간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약간 많은 마필인데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의외로 대폭적으로 많이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 아시겠지만 일본 52초대를 꾸준하게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일본 52초를 띄면은 여기서는 1등이에요. 일본 52초를 띄면 1등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좀 바람이라는 뭐냐면, 야, 이거 김정준 제발 안쪽에 처박지 말고 이렇게 머리가 약간 높은 마필들은 그냥 무빙을 뜨면 되는 거야. 무빙을 그냥 안쪽에 2번과 4번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기 때문에 빠른 레이스가 아니, 이 레이스 자체가 뭉치는 레이스예요. 이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리얼팩이 그냥 김정준 기수는 안쪽에 제발 처박지 말고 그냥 외곽으로 한번 무빙을 떠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 코너에서라도 한번 외곽을 떠가지고 무빙으로 한번 날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준 기수가 계속적으로 타봤기 때문에 말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요. 10월 1일 경주 때는 10번 게이트에서 여기서 선행까지도 한번 가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벼락, 온포트, 바디스타 이런 마필들한테 얼마 지지 않았어요. 마지스타로 타지면 1마신 정도 차이뿐이 안 나요. 이번에는 김정준 기수 제발 빠른 발이 없기 때문에 제발 안쪽에 처박하면 안 돼. 처박지 말고 그냥 외곽으로 빼가지고 한번 붙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머리 높은 마필들의 특징은 그렇게 타야 됩니다. 무빙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굳이 모래 맞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모래 아픈데 제발 그냥 안쪽에 있지 말고 무빙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마필들은 7경주는 후차권을 일단 뭐 인기마 중에 뭐 옥천채광, 금성환이, 스트롱참 이런 마필들만 보시면 되겠죠.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 한강의 기상 이게 또 인기 1위로 팔립니다. 1700m의 거리인데 3세 마필 나기도 마주가 지난번 타는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선행을 가니까 엄청나게 잘 뛰어졌던 마필입니다. 그냥 뭐 여기서도 뭐 기본적으로 한강의 기상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여기 이제 후차코너 7번마 마이트 윌도 있고 8번마 톱시드도 있고 3번마 두손 멍군도 있고 뭐 인기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은 뭐 3번마 두손 멍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난번에 스타트 점프하면서 늦어버렸던 마필이죠. 근데 일단 부담량이 58이라는 게 약간 단점입니다. 후검량 때 500g 더 늘어가지고 58.500g 더 늘었던 마필이 그래서 장출기수가 10만원의 벌금을 물었던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일단 열심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58이라는 게 약간 걸립니다. 레이팅 점수 65점이기 때문에 58이라는 게 걸리는 마필이고 7번만 마이티 윌은 1800m에서 지난번에 추입을 했는데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일단 하만식 기수도 일단 타봤고 얼마만큼 빨리 따라붙으냐가 중요한 마필이 7번만 마이티 윌이에요. 그러니까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이죠. 8번만 톱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완 관절염이 생겨버렸습니다. 지난번부터 약간 자완 관절염이 있었는데 자완 관절염을 12일을 지금 이 마필이 12월 7일까지 12번을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약간 조교를 강하게 했는데 관절염이 있는 마필들이 약간 장거리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요. 예, 지마필도 톱시드도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천지갈풍도 57 부담량 6kg가 올라갔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딱히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없고 6번마 벌말대장에 제가 봐서는 조금씩 올라왔다고 판단됩니다. 정정희 기수가 지난주에 상당히 잘 타주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뭐 다른 마방에서 마른 마필들을 좀 태워주고 있어요. 벌말대장도 제가 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외로 끌고 가려는 힘도 보여줬고 지금 이강서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는 겁니다. 채찍도 지금 등에다 딱 꽂고 있죠. 그러니까 채찍을 손에 들고 탈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모습이고 끌고 가려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국내선 4등급 마필이랑 병합조교를 하는 겁니다. 하위급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발주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원래 14초 때까지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4번 옆에 6번이 바로 붙을 수도 있어요. 정정희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탐치산 1카드 조교사 마방에서 정정희 기수를 태워놓고 지난번에 완전히 꿀 상금을 벌었잖아요. 이번에도 괜찮아요. 계속적으로 국내에서 3등급 경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다 판단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빠른 말, 늦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지난번에 스타트 자체를 약간의 스타트 나오면 외측으로 사행하면서 지금 그려버렸지 말의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6번 막 벌말대장 여기에다가 한 방을 한번 때려보고 싶습니다. 4번, 6번 쪽에 한번 노려보겠고 나머지 마필도 5번만 롬스터 워리어, 마이티웰 이런 마필들까지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송이 세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말 라운드펄은 1400m가 문제가 되겠죠. 1200m까지는 상당히 잘 타졌고 지난번에 김정준 기수가 안쪽으로 레이스 전개를 기가 막히게 풀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일단 그렇게 타줘야 되는데 서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준 기수 같은 경우는 인기 마필들은 약간 말들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지 말을 제대로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 근데 라운드폴은 그나마 인기마 중에는 좀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일단 말의 능력만 김정준이를 믿어 못 믿어라는 거는 판단이고 4번마 마바위 같은 경우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말은 괜찮지만은 애도 약간 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뭐 10월 2일 경주 때는 약간 안쪽으로 두면서 상당히 레이스가 안쪽에 빨리 풀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약간 열렸고 10월 30일 경주 때도 그냥 꼭 잡고서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머리를 맞지 않았어요. 약간의 경합에서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6번마 아마존 킹과 외곽의 시베리온 대박스타 이런 마필들이 빠른 마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바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도 지난번하고 딱히 막 좋아져 있는 걸음걸이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워낙에 강했지만은 올라오다가 말아버렸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라는 거죠. 복병마 그 중에 잘 따라가는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진카 역시 이 마필이구나 한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보겠는데 큰 매당은 아니지만은 충막감에 대한 자신감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좋아졌고 흐름도 맞아 떨어졌고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거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2번마 럭키 재산과 9번마 바이러스, 11번마 빅터문까지 여기 안쪽에 온더풀 루비도 기본 스타트 능력도 있고요. 몬스터 K도 빠르고요. 와일드 로맨틱도 지난번에 보니까 가능성을 일단 보여줬고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몬스터 K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추진해 선행을 전개하고 약간 힘한배를 잘했더니 그냥 기가 막히게 떼어줬던 마필입니다. 머리도 일단 계속적으로 맞아본 경험도 있고 중속도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58이라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 중에는 12번 빅터문이 팔리는데 얘도 양중 구절염이 생겼습니다. 7번마 세네선더 자왕 관절염이 생겼고요. 관절염하고 구절염이 생긴 거는 참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8번마 와일드 로맨틱은 거리가 1200m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했는데 강하게 밀어봤더니 앞선에 붙었고 모래도 맞아봤는데 약간 주춤 부리는 부분이 있지만 기수가 강하게 밀었을 때 그게 카바가 들어갔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정상 주기라고 판단돼 6주의 공백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정상 주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7번마 세네선, 아니 8번마 와일드로매틱 일단 봐야 되고요. 9번마 바이스로이는 16조의 공백은 있지만 지난번에도 공백에서도 살아남았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9번이 가장 빨라요. 9번도 봐야 되고 7번마 세네선도 조교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관절염이 있는데 일단 안쪽이 지난번에 열렸던 마필입니다. 얘도 일단 약간 고민 필요합니다. 일단 5번을 축으로 8번, 9번 쪽에 일단 막곤을 때리고 한 마리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필들 7번마 세네턴은 너무 인기 많은데 발은 괜찮은데 뭐 상대들이 워낙에 강했죠. 근데 지난번에 안쪽 너무나 잘 열렸어. 근데 관절염이 발생했다는 게 요게 단점입니다. 자, 일단 5번을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2월 24일 토요경마 브리핑 방송을 끝냈습니다. 박송이 확실히 준비를 했고 꼭 좋은 경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마법 전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